뒷담화 뉴스 김홍걸 눈앞이 캄캄하다. 네, 요즘 보면요 김홍걸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. 여러분 김홍걸 아시죠? 이 직업은 DJ의 아들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업은 뭡니까? 이희호의 유일한 아들. 뭐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이제 뭐 민화협에 무슨 뭐 위원장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김대중 도서관에 뭐 개권교수. 왜냐면 학위가 제대로 없으니까 개권교수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. 그것도 아버지 이름 있는 이 도서관에서 개권교수. 야, 진짜 이 인생을 보면은요.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김홍업 씨가 뭐 이렇게 정말 그 권위주의 시대에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, 그거는 정말 우리가 모두가 이 보수라고 해도 가슴 아파야 해야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홍삼 트리오, 뇌물을 받아 드신 홍삼 트리오가 된 거에 대해서는 뭐 고문이고 뭐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.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사실은. 그리고 뭐 김대중 그 대통령도 참 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어느 날 이거는 이제 김대중 그 후보를 대선 후보 때 이 말하자면 커버했던 제가 이제 기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. 어떤 거냐? 부산에서 막 유세를 하는데,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서울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.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가.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거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. 한밤중에 서울 동교동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냥 막 그냥 택시 대절해갖고 막 10만 원 해갖고 쫙 따라붙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동교동에 이렇게 막 기자들이 진치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랬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그 후보가 조금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금방 나오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금방 나오는 거야? 그랬더니 이제 이 뭐 그 저한테 얘기해 준 분도 이제 호남 분이었고, 또 이렇게 이 기자도 호남이고, 또 그 캠프에는 다 호남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끈끈하고 돈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오늘 수금하러 왔잖아 이러면서 비례대표 돈 받으러 왔을 때, 그래서 그거 돈을 직접 이제 캐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산에서 말하자면 정말 급하면 뭐 누구 대신 받아들어가 하는데, 이분은 돈에 대해서는 자기 와이프인 이희호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다 받아갖고, 그리고 고속도로 톨비 있잖아요. 이것도 본인이 지갑에서 직접 끊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지독했던 거죠. 그런데 이 아들이 3명이 다 돈을 해먹어갖고 홍삼 트리오가 된 거예요. 홍이 삼이 그냥 뇌물 트리오가 된 거예요. 그 가운데서 이 김홍걸이라는 사람은 얼마를 처먹었냐? 여러분, 그냥 최규선 게이트에서 이 사람이 받은 돈만,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온 돈만 37억이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김홍걸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항소를 안 했어요. 검찰이 37억에 대해서 하니까. 그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? 어우 싸게 막았네. 나 사실 37억 플러스 알파거든. 어우 싸게 막았네. 그러니까 이 집안은 다 플러스 알파예요. 제가 사실은요 그 김대중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노태우한테 김대중이 뭐 30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. 이게 굉장히 한간의 화제였어요. 노태우가 30억을 줬어요. 그거 팩트예요. 근데 저도 기자 출신이고, 아니 김대중 아니라 김대중 할아버지라도 제가 물어봐야 될 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김대중 후보한테 30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알파가 얼마인가요? 제가 이런 거예요.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푸르르 하더니, 그래서 그때 박선숙이가 뛰어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뭐 이런 인터뷰를 하냐고. 그래서 거의 이제 대충 그 마지막 질문이었고 앞에 거는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는 실었어요.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. 그러고 나더니 저를 이제 앞세워가지고 하는 모든 인터뷰 이거 청와대에서 다 자르고,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.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핍박받고, 또 박근혜 정권에서도 핍박받고, 노무현 정권에서도 핍박받고,
받고. 그러니까 저는 이 4대 정권에서 핍박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시절에는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아무나였어요.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뭐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기자였고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. 지금도 힘들죠. 종편에서 저를 섭외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저를 막 이렇게 내치니까요. 근데 이 김홍거리가 지금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. 왜? 김홍거리가 여러분 이 더불어시민당의 14번이에요. 여러분 14번. 앞에 이제 군소정당한테 10번까지 주고, 그래서 김홍거리가 남자 중에서는 2등인 14등이 된 거예요. 14번이. 근데 지금 열린 민주당에서 막 치받고 올라오는 거예요. 게다가 이 열린 민주당이 아버지의 텃밭인 영원한 고향인 이 호남에서도 막 치받고 올라와요. 그러면은 이거 잘못하다가 나 14번 간당간당한 거 아니야? 이래 가지고 지금 김홍거리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뭐 꼼수 위성 정당이다, 불만이 있어서 나간 사람들이다, 하자 있어서 나간 사람이다 이러면서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. 왜?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치고받고 오면 나 14번 간당간당 하거든. 막 이런 거예요. 와, 우리 길도영 선생님 들어오셨구나. 네, 선생님 도움 요청합니다. 오늘 광주 서구갑 주동식 후보 유세에 대학생 진보연합 행동대원들이 난입한다는 정보입니다. 광주에 있는 우파 시민들께 12시 반 유세에 현장으로 나와 주십시오. 요청 부탁드립니다. 네, 간곡히 요청 부탁드립니다. 네. 이 주동식 그 후보는 우리 이제 방송에도 출연했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. 그리고 길도영 선생님께서는 출판사를 하고 계시고, 네.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정말 주동식 후보가 용기 있고, 그 다음에 주동식 후보의 이 아주 깐깐함, 그 다음에 탄탄함, 그 다음에 담대함,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한 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에, 우리 방송에서도 이 광주에 뭐 리소야이님 비롯을 해갖고 계신데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주동식 후보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근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. 와, 성림호 멤버님. 자, 14번 이수진도 안 돼요. 네, 그러기 바랍니다. 박건배님께서 김홍걸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외삼촌 이상호는 77세 때 16세 여중생 원조계제. 에구, 역겨운 집안이네요. 진짜 역겨운 집안이네요. 네. 자, 그리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. 그리고 김홍걸은요, 대학 석사 이렇게 해갖고 무려 14년을 다녔어요. 그 다음에 김홍걸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효가요, 이 미국 방문을 할 때 달러를 그냥 뭉치로 갖고 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원 없이 달러 박스를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김홍걸이 미국에 있을 때, 지난번에도 제가 완전히 다 분석하고 털어드렸지만은 렉서스 최고급 사양을 타고 다녔어요. 그러니까 최강욱이도 뭐 2억에 가까운 렉서스 타고 다녔다는데, 그 당시에 렉서스가 미국 시장에 돌풍을 불릴 거여서 이 학생 중에 렉서스, 그것도 최고급 사양,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. 거기다가 방이 5개에다가 화장실도 5개 달린 미국의 최고급 마치 캐슬 같은 성에 살았습니다. 근데 김홍걸이가 땡전 한 푼 번 적이 없어요. 그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, 여러분? 참 유지경이죠. 이게 좌파들의 세상입니다. 자,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, 홍삼 트리오 해가지고 걔네들이 먹은 돈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500억 원도 넘을 것 같아요. 홍업이 홍거리 막 이렇게 해갖고 먹은 돈만요. 근데 얘네들이 홍삼 트리오에서 뇌물 트리오 3명이 됐는데,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명이 모조리 뺏지다는 이 대한민국, 이거는 우리의 치욕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김홍걸이 이번에 절대로 뺏지 못 달게.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분 중에 또 좌파들 있지 않아요. 죽으나 사나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한테 너 이왕 민주당 찍는 거 내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. 근데 차라리 네가 못 찍겠으면 너 어차피 더불어시민당 말고 열린민주당 찍어라. 근데 그것도 안 되겠네요. 왜? 열린민주당, 아우 이것들도 정말 최강욱이부터 시작해갖고 김진애, 아우 거기도 제가 황희석이 못 봐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나하고 등산 갈까?
그래서 새벽까지 여러분들은 투표하시고 집 앞에서 등산 가자. 내가 아침부터 쏴줄게 이러면서 이 유인하는 거 이게 진짜 좋겠습니다. 전민웅님 정치 데스크 나올 때 자주 봤는데 갑자기 안 나오시든지 청와대가 장난질 한 거겠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원연에서 제가 나오면은 막 난리 쳐서 종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제어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 자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채널A 뭐라고 할까요? 이 원망은 안 합니다. 어쩌겠어요.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든 게 잘못인 거죠. 진짜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김홍걸 무슨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뺏지 못하게 돼야 됩니다. 진짜 이 조국 수호당, 그 더불어 이 민주당 이것들도 제가 보기엔 황희석이 이것 꼭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홍걸이를 비롯해갖고 뇌물을 그렇게 많이 헤쳐먹고 평생 호화 생활하고 평생 김대중 2호 아들을 직업으로 해갖고 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3대 세습보다 나을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민주사회라면은요 세습은 안 되는 겁니다. 세습이라는 거는 쟤네들이 무슨 재벌 세습? 돈의 세습보다 이렇게 권력의 세습이라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? 어떻게 그 김홍걸이가 여러분 진짜 김홍걸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배지를 달 수가 있습니까? 3명 다 뇌물 받은 3명 다 37억 받고서 항소도 안 한 김홍걸이가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, 여러분. 나 한 300억 받았는데 400억 받았는데 쟤네들이 싸게 쳐주네. 이거야말로 폴리바게닝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자, 김홍걸 눈이 캄캄하다는데 아예 땅을 치고 통곡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4월 15일 저녁 6시 출구조사 나왔을 때요.